4주차 상업공간 디자인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사이트와 그리고 공간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선 다섯 가지 정도 사례를 보면서 사이트와 공간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뭔가 이 설정된 사용자나 아니면 이 특정한 프로젝트에 맞게 설정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 1주, 2주, 3주 동안 진행했던 내용 을 분석을 통해서 디자인 전략 개발에 대한 내용 발표할 예정이죠. 그것은 조금 이따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할 내용은 사이트와 공간 프로그래밍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례로 첫 번째는 창신동 새로운 옷을 입다 이 프로젝트 소개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슈퍼 라이브러리, 세 번째는 약간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뭔가 새로운 정보교류센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청년 창업 요즘의 이슈죠. 그래서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공간 사례를 볼 거고요. 그리고 요즘 새로운 소비층으로 액티브 시니어들이 관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어떤 것으로 공간 프로그래밍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개의 프로젝트들은 우리 네이버의 4학년 1차 심사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좀 더 사이트와 공간 프로그래밍 위주로 보여줄 만한 사례를 찾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컨셉에 관한 것이든 또 다른 좀 더 중점적으로 볼 내용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신동 새로운 옷을 입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재생과 연관된 프로젝트예요. 근데 그 많은 도시재생 중에 왜 창신동을 골랐을까? 의문을 풀어보면 이곳이 창신동이면 동대문과 좀 근접한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의류 생산이 중국이나 이제 다른 동남아시아로 OEM 방식으로 생산 방식이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이제 원래 이제 뭐 패턴이나 절단, 봉제, 후처리하는 이 의류와 관련된 산업들이 모여 있던 그런 곳이 좀 점점 뭔가 없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봉제 산업뿐만 아니라 동대문 인근의 여러 제조업체들이 그런 어려움에 지금 직면하고 있죠. 어찌 됐든 이제 패션과 관련된 이제 어떤 건물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창신동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 역사적으로 봉제 업소들이 많이 위치한 이곳을 사이트로 정했어요. 그래서 상업지역이고 이제 여기 대지 면적은 여러 개의 건물을 하나 합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사이트에 한 건물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 보면은 여러 개의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이제 좀 뭐 크기가 조금 더 다른 여러 개의 건물을 합해서 저 대지로 지금 선정을 한 거죠. 그런데 대지 면적은 지금 1595 제곱미터니까 482평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면적을 뭔가 건물 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건폐율, 영종률 참고로 보고요. 주변 현황 어떻게 분석했는지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거공간 그 사이트 분석하고는 조금 다른 게 기본적으로 저 위치에 있는 대지가 뭔가 자연적인 환경 분석, 뭐 방위라든가 바람이나 소음, 교통 뭐 이런 자연적인 환경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뭐 사회 문화적, 역사적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떤 현황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요 근처에 무엇이 있는지 역사적으로 동대문 지역이고 이제 예전에 봉제거리 입구 되는 곳 시작되는 곳에 있고 사람들이 인제 관광하러 그 목적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인제 그 주변의 성곽도 보러 오기 때문에 위치가 인제 저 위치로 선정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사이트는 이렇게 사회 문화적, 역사적인, 장소적인 특성을 좀 더 분석을 한 것이고 인제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은 이건 요약된 것이에요. 이 공간에서 이런 그 프로그래밍이 공간에 운영이 되는 곳이다라고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봉제 스타트업이 창업을 하고 신진 디자이너가 진출하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곳이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공간 안에 전체 건물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을 보면 코워킹 요즘 공유 오피스를 넘어서 요즘 공유 주방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공유할 수 있는 것들 많죠. 그리고 메이커스 스페이스 이런 것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고 또 패션과 관련된 신제품이 나오면 패션 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봉제업소하고 디자이너가 협업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인제 판매 공간도 있죠. 그리고 휴게 공간과 패션 쇼장을 연결하는 곳에 인제 상업적인 뭔가 그 식은 공간도 있고 체험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약간 우리 서점하는 프로젝트 있죠. 아크앤북인데 아크앤북하고는 쪼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서점과 연관된 것이 이 도서관 프로젝트가 있어서 꼽아 봤습니다. 도서관인데 도서관이 여러 인제 지역 커뮤니티를 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인제 마켓, 시장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도서관과 시장이 만나서 이제 지식을 뭔가 판매하는 시장의 그런 이미지로 인제 공간을 설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사이트는 여러 가지 이제 지역도 연결을 하고 여러 지역도 연결하고 접근성이 이제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한강 주변에 왔을 때 여가 생활뿐만 아니라 뭔가 지식적인 인제 체험도 가져가는 공간으로 마포대교 끝부분 있는 곳에 사이트를 정했어요. 그래서 '시장형 도서관을 만든다.' 그리고 여기도 사이트 분석을 보면 조금 더 그 우리 주거 공간을 했을 때 그 자연적 분석보다는 인제 교통의 접근성이라든가 인제 현재의 인제 그 다리 어느 부분에 새로운 신축 건물을 만들지 그런 인제 사진과 이미지로 이렇게 분석을 더했죠. 높이도 어느 정도 높이까지 인제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그래서 인제 이렇게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을 만들었는데 1 층부터 인제 그러니까 그 마포대교 하단부터 다리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단, 그러니까 상단에서 그 한강변으로 내려가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래쪽에 길을 걷다 산책을 하다가 위쪽으로 인제 점점 높은 쪽으로 올라가서 조망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점을 보면 책 진열 공간도 있는데 이 체험을 한다거나 인제 이 카페에서 인제 조망하면서 서로 인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이건 참조로 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례는 지금은 약간 관광지가 침체기에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프로젝트는 이제 관광과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지역민들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어
만든 프로젝트예요. 조금 더 인제 그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을 보면 이제 타겟이 지역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문화교류센터예요. 지역 주민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더 소개를 하고 그곳에서 만든 것들을 판매하기도 하고 하는 공간이고, 그래서 인제 위치는 지금 북촌 한옥마을에 가까운 곳이고요. 여기서는 조금 더 저기 하단에 보면 자연 환경적 분석, 이제 동지하지 일대 방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작게 표현이 되어 있고, 물리적 환경은 주변에 인제 상황이 어떤 건지, 주변에 인제 뭐 낮은 건물들이 많죠, 이쪽은. 그래서 인제 주변에 높은 건물이었고, 그래서 조망이 좋고 거의 주거 공간 또는 인제 뭐 약간의 낮은 건물로 된 상업 공간들이 주로 위치한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위치로 선정한 곳이 거의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예, 이것을 이제 약간 상업적인 목적과 같이 해서 일반 주거 지역은 상부는 이제 주거 공간으로 뭐 그 숙박할 수 있거나 이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취급과 판매가 같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조성이 되었다는 거 참고로 보도록 하세요. 사례 네 번째로는 그 여기는 이제 청년 창업과 관련된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청년과 관련된 플랫폼인데, 이것은 인제 이 친구들이 이제 천안에 있으니까 천안을 쪼끔 더 알고 있는 지역을 사이트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도 도시 재생과 연관된 프로젝트예요. 왜냐하면 천안에 지금 중부 농축산물류센터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런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도시 재생을 위해서 이제 요즘 청년 창업이 인제 조금 더 지원되고 있고 장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청년 창업을 위한 문화 플랫폼, 이름은 생생생 플랫폼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도시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또 중부 농축산물류센터 다 인제 사용하지 않는 그곳을 좀 더 시키는 것이고, 이제 그 그런 이제 활성화되지 않은 건물을 새로 사용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 재생과 연관된 것이죠. 그리고 주 사용자를 청년이 인제 사용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공간 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도 사용할 수 있는 상업 활동 공간, 그리고 소비자들이 문화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단 부분에 좀 더 상세하게 써 있는 부분을 참조하면 좋겠어요. 크게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창업 지원 공간, 상업 활동 공간, 문화 휴식 공간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세부 공간으로 창업 지원 공간은 도서관, 그리고 DIY 공유 작업실, 공유 오피스, 청년 주택 이렇게 나눠지고, 상업 활동 공간은 직거래 장터, 플리마켓, 청년 점포, 카페. 여기는 거의 판매 공간이죠. 판매 공간, 식은 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문화 휴식 공간은 공연장, 특산물 카페, 와인바, 로컬 푸드코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하나의 그 사용하지 않던 그 인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물류센터를 이렇게 3 개의 큰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나눴고, 그 3 개의 기능을 어 기능을 하는 큰 역할의 인제 세부 공간이 한 3 개, 4 개, 4 개에서 5개 정도 지금 나눠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을 쪼끔 더 상세히 한다고 하면, 도서관은 어느 정도 규모이고, 그럼 이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뭐 책의 종류라든가 뭐 인제 수량 이런 거를 파악하면 어 그 규모가 나오겠죠. 적정 예상되는 규모가 나올 거니까
그 규모도 쓰고, 그리고 이것에 필요한 집기는 대략 어느 어떤 종류이고 크기는 어떤 종류이다. 이런 것까지 좀 더 상세히 할수록 나중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디자인을 하는데 그 또다시 자료를 찾진 않겠죠. 그래서 스페이스 프로그래밍 단계에서는 좀 더 목록화된, 뭔가 이게 상세화된 그 요구되는 것들을 적어 보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어 청년 점포 카페는 아직 좀 더 상세화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 소개하는 페이지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기 전 단계예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제시를 하고, 좀 더 상세한 공간, 뭐 상세한 공간 옆에는 필요한 또 인제 이 공간에 대한 특성들이, 또 필요 물품들이, 요구 사항들이 써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제 프로젝트의 사이트는 아까 천안시에 버려진 인제 물류센터인데요. 거기에 증축할 부분, 또 철거할 부분을 더해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고, 여기는 용도가 유통상업지역, 그리고 뭐 설비와 관련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대지 면적 그리고 건축 면적 얼마로 지금 이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건물은 철골 구조의 건물이라는 거, 높이도 17.65 미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제 자료가 다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인제 이 건물은 이미 허가받아서 지어졌고, 새롭게 신축할 건물은 이거를 바탕으로 뭔가 없앨 부분은 없애고, 새로 이제 부가적으로 증축할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만들면 되겠죠. 사이트 분석에서 여기 있는 뭐 일조라든가 조망, 그리고 소음, 뭔가 이게 도시의 축,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이런 분석은 주거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봤으니까 그 부분은 자연환경 분석해서 어 여러분들이 사이트 분석해 놓고요. 한 가지 더 한다고 하면 이 주변에 사회적 환경 분석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겠죠. 사회적 환경 분석은 이 주변에 뭐 주거단지가 있는지, 아니면은 지역이어서 여기는 주변에 이제 뭐 녹지로 거의 조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교통의 접근성은 어떤지 등등 사회 문화적인 뭔가 분석이 추가로 더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뭔가 자연환경적 분석, 이곳의 주변이 아니라 딱 그 사이트에 있는 방이나 일조, 조망, 뭐 소음, 이런 것들만 분석이 되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마지막 사례네요. 마지막 사례는 요즘 뭐 일찍 한 50대 뭐 60 대에 미리 이제 퇴직해서 인제 여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인제 60대 정년을 맞이해서 인제 뭔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인제 신중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제 그들을 위한 공간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트렌드 조사도 해 보면 인제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액티브 시니어, 또는 그 베이비 붐 세대들이 관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인제 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밑에 있는 인제 내용은 참조로 보고요. 사이트에 대한 내용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액티브 시니어, 뭐 50 대, 60대, 그리고 베이비 붐 세대를 위한 공간이어서, 예전에 사용자 계층, 타깃층이 이제 젊음을 뭔가 발산하던 거리, 보통 이제 종로였죠. 종로나 명동이었죠. 그래서 과거의 종로, 되게 뭔가 사람들이 많고 유행에 민감하고 젊음의 거리라고 대표되던 곳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죠?
중심지가 이제는 아니죠. 이제 젊음의 거리는 뭐 홍대나 이태원, 강남 이런 쪽이 조금 더 지금 세대에는 떠오르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사이트를 종로로 정했어요. 종로구 관철동. 종로 2가 102-3번지 이곳이고요. 그리고 대지 면적은 600평으로 했는데 건축 면적은 아직 이제 정하지 않은 상태네요. 그래서 일단은 종로구가 사이트로 일단 큰 지역적인 거에서는 설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물리적 환경 분석이 조금 더 잘 돼 있어서 제가 이거를 참조로 하라고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물리적 환경 분석은 이 사이트를 정하고 지금 종강역 1호선에 가까운 코너 건너편에는 탑골 공원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물론 이 종강역 근처에 보면 뒤쪽으로는 이제 그 음식점, 작은 음식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가까운 곳에 조금 더 걸어가면 청계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인사동도 가깝긴 하지만 거기보다는 이제 청년들이 이제 일하는 작은 이제 뭐 중소기업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주변에 업무 지역, 그리고 일반 상업 지역, 그리고 녹지 지역으로 구분이 되었다는 이 물리적 환경 분석되어 있고요. 교통으로는 이제 지하철 1호선 종강역에 위치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물리 환경 분석 기본적으로 상업 공간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연적인 환경 분석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동지하지 때 일조 또는 뷰, 그리고 이쪽이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 위치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건물 전면에 해가 어느 정도 들어올지, 바람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그리고 교통 도로와의 인접에 따라서 입구를 어디에 놔야 할지,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자연환경 분석에서 파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액티브 시니어, 신중년인 50년에서 85, 60대를 타겟으로 하고, 이들이 이제 젊음을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짰는데 1, 2, 3, 4층 어떻게 구성했는지 이걸 참조로 보길 바라서 이미지를 넣어봤습니다. 1층은 청춘의 꿈을 공유하는 전시 공간과 그 아트리움이 있어요. 좀 자연적인 공간이 조금 더 있겠죠. 2층은 젊음의 기백을 느끼는 소리와 여행 체험 공간. 그리고 3층은 이상을 향해 다시 뛰어가기 위한 업무와 작업 공간. 그리고 3.5층 여기에는 이제 이상 실현을 경험하는 3D 전시 공간. 요즘은 VR이나 다른 이런 전시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1, 2, 3, 4층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짧게 그냥 그 뭔가 4학년 프로젝트 진행에서는 그 5분 안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길게 이제 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이트 분석과 스페이스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서 어디를 위치로 하고, 또 그 사용자나 그 위치의 특성을 바탕으로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대략적으로 크게 특징화되었는지 살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사이트에 대한 내용하고 스페이스 프로그래밍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는 공간의 면적이 커져가지고 뭔가 상세히 이것을 좀 더 목록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첫 시간은 이렇게 사례를 살펴보는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